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민생의회 오늘 첫 시간인데요. 경기도의회의 청년의원 나오셨습니다. 장민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후 보니까 방송 대상도 타고 엄청 핫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의원님. 재밌게라고 하셔서. 근데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시니까, 네. 갑자기 확 새롭게 느껴지네요. 남성 의원분인데, 네, 이따가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비례대표신 장민수 의원님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지역 이름이 오늘 퀴즈 정답이에요. 그래서 퀴즈 정답을 빨리 발표하고 말씀을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곳은 과거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지만 요즘은 젊고 역동적인 스마트 도시로 바뀌고 있는 경기 남부의 대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55만 명, 평촌 신도시가 있고요. 관악산과 수리산, 등산 코스가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분뇨 처리장을 리모델링해서 기후변화 체험 교육장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안양, 2번 고양. 여기 오늘 의원님 혹시 지지자분들이신가요? 굉장히 많이 답을 보내주시는데 0787님 새싹 문자로 우리 집이 안양 박동인데 정답은 안양이죠. 퇴근길에 이 방송 처음 들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자주 들어주세요. 네. 4988님, 1807님, 7652님, 7179님 다 새싹 문자 7593님 많이 보내주셨네요. 0017님 여기서 한종혜님이 안양은 왠지 이름 느낌이 좋아서 그냥 좋아요. 수리산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안양 소식 들을 수 있나요? 그러셨고요. 0787님은 우리 집이 안양 박동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4224님 퀴즈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네요. 태양광 정보도 얻고 오늘의 기후 유익한 방송이네요. 그러셨어요. 청개구리님은 충전기 필요해요. 8634님은 태양광 충전기 너무 끌려요 하셨는데요. 네, 정답은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맞추면 선물 주나요? 의원님이 저희가 샵 0999만 받아서 미리 네, 말씀드릴 죄송합니다. 걸. 아니 쉬는 시간에 얼른 보내시면 됐는데. 문자가 유료더라고요. 예. 네. 네, 정답은 1번 안양입니다. 안양이요. 안양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의원님. 그래서 이 안양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안양이라는 이 단어의 유래를 되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안양에 살면서도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 궁금해요. 안이 네. 편안할 안자잖아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이게 들어갔지? 이게 고려 태조왕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양사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뜻은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를 일컫는 말이다. 극락정토. 네, 우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말이고 지금 안양이 시승격한 지가 이제 작년이 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 사시는 분들은 작년에 뭔가 50 막 빠바바박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역사도 좀 오래됐고 네. 굉장히 그 단어에서 보듯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니만큼 살기 좋은 도시다.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안이 편안할 안자고 양은 몸을 정량한다, 보양한다 할 때 그 양자인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 네. 직접 이제 안양에서 사신지는 안양에서 지금 비례대표시지만 뭔가 의정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안양에서 활동하는 게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지역
쭉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곳이기 아, 때문에 네. 지역적으로는 안양에 주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을 위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한 20년 조금 넘었을 텐데 이렇게 젊은 의원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생의회였잖아요. 골목길 민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장민수 의원님이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보면 현안이라고 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민생 현안. 아무래도 물론 안양에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이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이기도 하니까 네. 경기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어쨌든 청취하고 소통해야 되는 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전세 사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네. 해요. 뭐 많은 분들이 뉴스로도 많이 보셨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통과가 본회의로 상정이 됐었는데 이게 왜 민생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많은 연령대 그리고 많은 금액 그리고 대단히 소규모로 이렇게 서민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다 보니까 네. 이것도 저는 하나의 민생 문제 하나다 넓게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요. 그게 이제 안양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이게 좀 맞습니다. 많이 심각한가 보죠. 안양이 뭐 1위는 아닌데 경기도 보니까 뭐 수원도 그렇고 대단히 뭉텅이로 많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기당한 분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상으로 보면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이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선구제 후 회수가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약속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특별법이 있지만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빨리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해서 그때마다 좀 잘 피해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다 하고 있고 심지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피해액이 엄청 크지가 않아요. 2억 이하가 한 80% 정도가 되고요. 정말 네, 연령대로만 보면 피해자 연령대로만 보면 30대 이하가 73%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년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 또래 분들이 또 집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노력도 많이 했던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그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에게 좀 더 엄격한 뭔가 사회적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잘 알아보고 하지 네, 뭐 이런 막 식으로 그런 왜 말이죠. 욕심을 내 뭐 이런 그런 거. 거를 들 때마다 상처도 받는다고 네.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실효성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뭐 반대의 논리도 사실 만만치 않죠. 뭐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막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빨리 이 부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 부분 외에도 뭐 물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되게 문제가 많죠. 예. 지금 고물가니까 어디를 네. 가도 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그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번에 추경이 있잖아요. 올 하반기에. 경기도 추경 예상 편성에서 어떻게 이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경기도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네. 많은 의원님들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례적으로도 입법 보완을 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측면에서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추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그러면 생각하실 때 추경 예산에서 제일 시급한 건 이 분야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민생과 관련된 핀셋 정책들을 많이 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의 좀 한계로 좀 속도가 좀 느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저 버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경기 더 패스 네. 관련해서도 사실 추가 재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시행이 되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함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네. 인센티브가 국비 매칭이 다소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G패스나 지역 화폐나 다 서민들의 삶하고 밀접한 부분이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5부에서 장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계속 나눠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재밌게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정말 재밌게 하시네요. 든든합니다. 너무 진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네. 김종국의 노래 별, 바람, 햇살 듣고 5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여기 6198님이 저는 밴드 연결이 안 될까요? 하셨는데 밴드에서 오늘의 기후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가 바로 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계속 안 되면 또 문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양에 사시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장민수 경기도 도의회 의원님 나오시니까 역시 안양 얘기가 있는데요. 8634님 제 노래 18번이 안양 1번가입니다. 그러셨고요. 5469님 살기 좋은 곳 안양 너무 좋아요. 안양으로 오세요. 그러셨고요. 9318님은 저는 안양 호계동에 자주 갔었는데요. 안양에 네 다들 저 수원에서도 가깝고 경기 남부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지나가죠. 안양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늘부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생의회 장민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4부에서 의원님이 그 보증금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어서 또 여쭤보자면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책 제안이라고. 이게 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는 포퓰리즘이다. 25만 원 쫙 뿌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진단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지금의 서민에 대한 이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재난 상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이게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해당이 돼야 된다. 근데 네. 이거를 재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지금은 재난 상황이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추경으로 하게 되면은 한 13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지금 2,200조 원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기초 체력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최근에 보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뉴스 토마토래로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보니까 44.3%가 민생지원금 지급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반대가 34.7%였지만 네. 이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보편 지원이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문항도 넣었는데 그게 16.6%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어려운 이 민생 상황에서 어쨌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60% 정도가 지금 되는 있다. 입장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적극 재정이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니면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은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의원님 이게 민주당
얘기를 보니까 정책을 보니까 민생지원금을 현금으로 쫙 뿌린다는 게 아니라 로컬머니라고 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마트 말고 동네에서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컬머니 지역 화폐로 25만 원씩을 나눠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주요 골자는 지역 화폐이고요. 네. 지역 화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그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특히 이 장바구니 물가나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가 안 되고 힘든 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 상점들이지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 25만 원을 현금으로 쫙 뿌린다면은 물가가 오른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화폐라면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금 서민 경제는 이런 말씀에 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장민수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모습이 나가잖아요. 장민수 의원님 비례대표신데 보통 비례대표 하면은 뭐 청년대표, 노동대표, 환경대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야를 대표해서 비례대표에 나서신 건지. 저는 이제 청년 분야였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광역비례대표 추천을 할 때 1번과 2번을 여성과 남성 한 명씩을 청년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청년들이 1번, 2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의회에 진입을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의 의정활동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표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친구분들이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아니면 미리 막 도와줬나요, 친구들이? 제가 이런 특이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친구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분들이 아신 거예요. 네네. 정치인이 된다는 상상까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뭐 정치인이 됐다고 하니까 뭐 긍정적인 기능을 조금 입자면 사실 제가 뭐 정치 영역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얘는 거기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도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검색도 해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어떤 분권 뭐 이런 것들도 지방 선거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그런 기능은 좀 순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흥미로운 게 친구들이 특이한 일은 하는데 정치인이 될 줄 몰랐어 그랬다고 했는데 그 특이한 일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뭐 대학을 조금 늦게 갔었는데요. 네. 대학을 가면서부터 좀 이런 사회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청년 단체를 설립해서 청년 활동가로서 조금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함께 이제 정당에서도 당원으로서 또 청년 당원의 이야기를 정당에 좀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많은 이제 선출직 분들이나 이런 좀 분들에게 지금의 청년들은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좀 담아달라. 반영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활동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일을 했었죠. 친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비례 1번, 2번 여성 남성이 번호를 받고 순번을 받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거기도 어떤 투표가 있지 않나요? 그 번호를 선정할 때 순위를 선정할 때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셨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제 그 룰을 짜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제 선거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요. 나름 지역 안배나 뭐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을 좀 고루 안배를 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선거인단이 총 한 200분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 근처에 있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한 5시간 정도를 서바이벌 토론을 통해서 그때 투표해가지고 막 떨어뜨리더라고요. 서바이벌 토론에서 계속 그때 선거인단들이 투표해서 그래서 장장 5시간에 걸쳐가지고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분이 이제
번호 네. 선정이 되신 거네요. 남자에서는 제가 선정이 됐고 예. 이제 여자에서는 이제 이자영 도의원이 선정이 됐었죠. 그 토론하시면서 진짜 긴장 많이 되셨겠어요.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네. 이게 5시간 동안 이게 조명이 엄청 세더라고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나중에는. 돼서는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지방자치 선거도 지방선거도 민주주의의 과정이었지만 정당 안에서 어떤 선출직 정치인을 선정하는가 이 과정도 정당 민주주의였는데 와 이렇게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다가 평당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투표로 거쳐서 토론회와 공개적인 오디션 투표를 거쳐서 도의원까지 가신 거잖아요. 이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근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경기도 의회에 딱 들어가셨을 때 나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 공약하셨던 게 있다면? 제가 앞서 이제 청년 활동가로서 활동을 했다고 좀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경기도의 여러 청년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실제 청년들에게 미치려면 중간에 그 정책 전달 체계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느 정책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무슨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행정과 이제 그 당사자 간의 중간에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있는데 경기도도 청년 정책을 연결시켜주는 게 청년 지원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다소 조금 기능이 좀 불완전한 게 있어요. 좀 설립될 때 좀 부실하게 설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데 이게 실제 청년들에게 닿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좀 튼튼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설립을 해서 확립을 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가 잘 수용이 돼서 오히려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 활동가의 실제로 경험해서 그렇게 이제 행정에다가도 저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조금 성과가 조금씩 좀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제가 3월에 이제 김동연 지사하고 이제 도정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재단의 형태로서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민수 의원님은 청년 분야에서 정책이 실현될 때 행정과 그 정책을 혜택을 받을 사람 그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지원단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정화되고 그게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고 할 만큼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청년 활동가라는 것도 아직 낯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까지 왔네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장민수 의원님도 숨 좀 돌리시고 또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세일링. 경기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음악 나가기 전에 장민수 의원님한테 친구분들이 도의원 당선되니까 뭐라고 하더냐 하고 여쭤봤잖아요. 특이한 활동하는 줄은 알았는데 진짜 정치인 될 줄은 몰랐다 하고 놀랐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혹시 그러면 우리 아들 정치 잘해 막 이러시는 타입이셨나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네. 되게 저의 부모님은 굉장히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뛰어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뭐 뉴스도 항상 챙겨보시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대단히 평범한 정치 무관심층 중이라는 네. 고관여층도 아니고 예, 무관심층.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많이 놀라셨고 네. 똑같아요. 특이한 뭔가 그런 거 머리 아픈 걸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그렇게 깊숙하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고 막상 됐으니까 그래도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걱정이 많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맞아요. 응원하고 정말 아드님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 워낙 정치가 힘든 일이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의원님이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해서 관련 조례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역시 청년 의원이시라 1인 가구에 관심이 많으셨구나 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사실 중장년이나 노년의 1인 가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주 전 질문에 답이 거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상임위원회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가족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가구가 과거에는 뭐 4인 가구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졌다고 네. 하면 지금은 전체 가구의 30% 경기도 기준으로 30%가 1인 가구 비중이 됐습니다. 3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양적으로도 많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청년 세대가 무슨 1인 가구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서울에 많이 뭐 자취하는 맞아요. 뭐 학교 때문이나 직장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자취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떠오르시는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보다 경기도가 뛰어넘었습니다. 1인 가구 1인 숫자가. 가구가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가 그런 1인 가구가 그럼 많은 것이냐? 그럼 아니거든요. 이 연령대로만 봐도 2030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40대 이상의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기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중장년, 노년층 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되거든요. 네. 생애 주기상 1인 가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혼을 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서 이거 1인 가구가 단순히 청년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포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가족 아까 어떤 위원회였죠? 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이제 좀 알겠네요. 거기 굉장히 복지 정책과도 연관된 게 많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과 이제 가족 정책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그 네. 중에서도.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께 이 질문은 드릴 거예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북극곰이나 지구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정활동에 혹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뭐 그쪽 활동을 했던 건 아닌지라 진짜 막 피부에 와닿고 이게 당장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감수성까지는 사실 좀 부족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러 정책들이나 여러 목소리를 많이 듣는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는 사실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선의로 뭔가 하고 뭔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생존 그리고 의무 그리고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네. 도의원 되기 전에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대선이 한창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녹색 선거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기성세대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녹색 선거 기조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예비 후보 공보물을 보내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홍보물을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로 되는 그 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좀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필요하고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받아안는 듯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좀 공론화가 좀 부족한 면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차츰 체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안양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주말인데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사실 안양은 어디를 가도 참 좋은데요. 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안양 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양 구경. 안양 9개의 구경이요. 경치. 약간 광동 이런. 팔경처럼 예, 안양 맞습니다. 구경. 요즘 네.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저는 안양도 있는데요. 제가 뭐 9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저는 그중에 일경인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 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안양 유원지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여기 이제 2005년부터
여기에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유원지라고 불렸으니까 당연히 뭐 경치나 뭐 맑은 물이나 자연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카페와 맛집들도 상당히 많고 경치도 좋고 이런 곳이고 또 거기에는 안양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안양 박물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건축박물관인 김중업 건축박물관도 안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오늘 그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아쉽지만 30초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총선이라는 거대한 선거가 이제 끝난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여의야 할 것 없이 많은 약속들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장민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